네, 2월 4일 금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경제방송하면서 네. 주식을 시작하면서 네네. 매일 아침에 하는 게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나 이걸 가장 먼저 그렇죠. 보게 돼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장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네. 아침에. 근데 우리 증시는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우리 국내 증시가 더 강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 분위기가 막판까지 너무 좀 안 좋았어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거의 또 4%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되게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네. 메타 플랫폼즈가 뭐 26% 급락해가지고 하루 만에 거의 뭐 시총이 300조가 날아갔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뭐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본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또 광고 매출이 이제 인식이 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외로 좀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 스냅도 처음으로 이제 수익을 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 두 종목이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 전산 시장, 미선물 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한 1, 2% 정도 지금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낙폭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미국 유럽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 설 네. 연휴 때문에 휴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시장이 반등했던 걸 좀 후행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약간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장 초반에 뭐 시초가가 거의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저가를 만들고 아주 빠르게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중에 지금 다소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면서 출렁거리는 흐름은 있지만 확실하게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것 같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포인트를 단기 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가 안착이 좀 된다면 확실하게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녹록진 않아요. 어제까지 급락했던 게임주들이 오늘은 오히려 시장을 좀 살려놓고 있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까지는 좀 강했던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대거 또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제 제가 뭐 이 시간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장 끝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도 여러분들께 이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될 거다. 어제도 이미 장중에는 메타 플랫폼즈가 뭐 시간의 시장에서 20%가 이미 빠졌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시장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거든요. 제가 어제도 무료 방송 시간에 메타 플랫폼즈 실적 둔화는 뭐 개별학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빠졌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또 조정을 받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업종별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면서 IT 종목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게임주들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회복이 되면서 지수가 안전판 역할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각 섹터별로 오늘 게임주들이 올랐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또 올라갈 거라는 보장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할 때 계속 업종별로 순환매가 될 거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들을 빨리빨리 여러분들 계좌에 좀 담아놓는 거. 그게 아마 지금 시장 가장 저는 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이 또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는 오늘 금요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좌를 점검하실 때 가장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섹터별로 핵심 종목을 계좌에 담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게임주 반등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게임주 리뷰 한번 하고 네. 갈게요. 먼저 1월 20일에 편입했던 넷게임즈부터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앞서 오프닝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게임주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업종별 순환매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게임주들이 올라온 건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넷게임즈도 제가 이제 1월 20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시장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넷게임즈도 주가가 조금 더 밀렸다가 오늘 이제 좀 급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중소형주들을 보기 전에요. 오늘 카카오 게임주들 중에서도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그리고 오늘 가장 상승폭도 크게 나오는 종목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예요.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매출을 이제 뛰어넘었다. 뭐 다시 이제 매출 1위를 이제 오딘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오늘 10% 이상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 또 하락이 좀 들어왔었던 위메이드도 오늘 장중에 거의 뭐 9% 이상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라는 게 오늘 의미 있는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중소형주들도 뭐 넥슨 GT라든지 넷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 넥슨 GT, 넷게임즈는 제가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 한국 넥슨의 미래 청사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게임주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게임주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저점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넷게임즈라든지 넥슨 GT, 그 다음에 뭐 엔게임즈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낙폭 가대 구간에서 게임주를 한번 공략하는 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겠다라는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는요. 1월 25일에 편입했던 테스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 후에 지난주였는데 벌써 11% 수익이 났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 가져갈까요? 네,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IT 업종이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좀 덜 빠졌기 때문에 뭐 반등 강도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아버리고 또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막 이런 엇박자가 계속 나면서 삼성전자가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아주 강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스나는 장중 내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워낙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45,800원이면 거의 뭐 최저점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11%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52,000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52,000원짜리가 어찌 보면 좀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부근에서 뭐 1차적으로 좀 수익을 좀 챙기셔도 되고 뭐 일정 부분은 좀 남겨놓으시고 만약에 52,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55,000원 이상까지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2,000원을 기준으로 일부 익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테스나는 52,000원 익절선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짧게 도와드리도록 네. 할게요. LG 디스플레이 23,400원에 20%인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요 종목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LG 그룹주들 주가가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좋았고 1월 초까지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네. 뭐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두 종목 다 이제 그런 수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또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되게 꼬였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오늘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못 갔는데 시총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왜곡되고 있는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LCD 가격 하락에 대한 악재 뭐 등등등 수급적인 악재까지도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19,000원 이 자리에서는 손절 매도 자체가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시고 매수가가 23,000원이니까 일단은 23,000원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요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 그때 제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자세하게 또 세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홀딩 하시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원케일 종목 공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종목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게임주들이 또 워낙 지금 오늘 잘 올라가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게임주들 못지않게 워낙 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NFT 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 제가 좀 골라왔는데요. 9,730원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이 종목 소개해드리고 워낙 화끈하게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주가가 지금 근데 보시면 고점 대비 이제 2만 원짜리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지금 10,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 이상 조정을 받은 거예요. 심각하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작년 10월, 11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뭐 컨텐츠 관련된 덱스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위즈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런 종목들도 거의 다 뭐 고점 대비 다 반토막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빠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대감으로 워낙 급하게 올라갔고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가격 조정도 충분히 진행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핵심적인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은 자리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원래는 휴대폰 소액 결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었고 신용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뭐 전자결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영위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바로 이제 NFT 그다음에 지역 화폐 이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본업이 상품권이라든지 편의점 결제를 할 수 있는 OTO 부문 그다음에 머니트리라고 하는 이걸 이제 그 지역 화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역 화폐에 대한 거 되게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대선 정책 수혜주로도 주목을 한번 받았었던 종목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니트리 앱으로 이제 제로페이 결제도 할 수 있고 지역 화폐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 머니트리 앱의 사용자 숫자가 다운로드 숫자도 최근에 뭐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MAU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게임은 이제 DAU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접속을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MAU 같은 경우에 월 사용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3배 이상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이 뭐 지역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업이었던 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본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회사 이제 갤럭시아 메타버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NFT 중개 플랫폼을 이제 본격적으로 론칭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뭐 글자가 조금 작아서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작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NFT화 시켜서 그걸 이제 중개소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수집인들이 가격을 지불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 또 NFT 자체를 수집원들끼리도 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NFT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제가 작년 10월, 11월 달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살아남는다. 맞아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NFT 이제 중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이미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 10,0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꾸준하게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집이 진행된다라는 걸 떠나서 기관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털고 나갈 물량들은 웬만큼 털고 나갔다. 손바뀜이 어느 정도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만 한번 강하게 붙어준다면 큰 상승이 한번 진행될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를 했고 10,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를 제가 조금 크게 잡아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11,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NFT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게임주들처럼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뭐 단기간 안에 14,000원, 15,000원까지도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중기적으로는 14,000원, 15,000원까지도 가격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 요 정도로 이제 타이트하게 조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NFT 관련주죠.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을 가진 종목이 결국 모멘텀이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매수가는 10,000원 이하면 우리가 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11,000원이고요. 손절가 8,5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용민 매니저님과 함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여러분 오후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 11시 반에 또 다들 설 연휴 때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고요. 영민한 투자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또 한 12시 35분. 35분. 네. 35분부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